자, 저희 오늘은 좀 더 저번보다 가볍고 전체적으로 자, 좀 힙한 느낌으로 볼 건데 이렇게 1레벨 아니야? 네, 맞아요. 위층이에요, 위층. 힘내, 화이팅. 고마워. 자, 진행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게 그 컨케이브 레이어 했잖아요. 혹시 외전에서 해봤어요? 네. 그냥 너무 많이 안 해도 그냥 두상 윗부분이랑 전체적인 부분만 해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워낙 가벼운 스타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이런 단발이나 중단발부터 롱부터 그냥 다 쓰는 테크닉이라서 무난하게 많이 배워두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슬릭 컷 형태의 약간 좀 하이 레이어 롱 스타일이었으면 오늘은 저희가 기장을 또 유지한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라인을 자르지 않고 이제 그라듀에이션이랑 컨케이브 레이어로 올라가는 스타일을 자를 텐데 저희 혹시 옛날에 사순 커트 잘랐을 때 그 BC라는 테크닉 기억나요? BC라는 테크닉 많이 우리 자르던 테크닉이거든요. 그 BC를 응용해서 레이어 투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레이어랑 레이어랑 연결한다. 레이어 투 레이어. 그래서 되게 엄청 클래식한 테크닉이고 미용을 배울 때 저희처럼 어릴 때부터 미용을 배운 사람들은 되게 많이 썼던 테크닉인데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 안 쓰다가 요즘에 다시 저런 느낌의 좀 가벼운 하이 레이어, 진짜 라인부터 가벼워지는 텍스처의 테크닉 쓰면서 레이어 투 레이어 테크닉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를 테크닉은 C2C, C2C라는 테크닉이고 레이어 투 레이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헤드시스로 먼저 표현해서 자, 여러분들 먼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레이어를 자를 때 이제 세 가지를 꼭 생각해서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세 가지를 잘라야 되냐면 수직선이랑 수평선에 따라서 레이어의 밸런스라는 느낌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계산해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4면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 모든 면을 플랫 레이어로만 잘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랫 레이어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요. 자, 여기서 플랫 레이어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서 플랫 레이어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밑에서 플랫 레이어 잘라서 잘랐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잘랐을 때 아웃라인이 어떻게 떨어져요, 여러분들? 아웃라인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는 낮은 지점이 있고 높은 지점이 있죠. 같은 길이로 잘렸으면 레이어가 많이 생길까요? 레이어가 적게 생길까요? 이 구간은 1번 구간 적게요? 많이 생겨요. 왜? 여기가 낮고 네, 맞아요. 여기가 높아서 여기는 실제로 그라 잘라도 레이어 나오고요. 레이어 자르면 하이 레이어 나오고요. 레이어가 가장 두상에서 많이 표현되는 구간이 1번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질 때 느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층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레이어 자를 때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1번 구역은 일반적으로 플랫 레이어로 잘라도 컨케이브 레이어처럼 레이어가 나온다. 레이어 층이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구역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 두 번째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위에 뒷두상 구간인데 자, 1번 위에 뒷두상 구간 봤을 때 여기는 1번이랑 2번이랑 두상의 모양이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2번은 1번보다 층이 더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덜 생겨요. 그래서 1번에서 떨어진 애들은 원래 층대로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만 떨어져야 되지만 1번 위치에는 실제로 층이 좀 더 나게 되고 2번 위치에서 떨어진 애들은 원래는 이 정도의 느낌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더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져요. 왜? 두상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 해서 이 떨어지는 부분의 위치가 짧아지죠.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죠. 그러면 무거워지고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지면 층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원리로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허쉬컷을 자를 때 뒷두상에 무게감을 줄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1번, 2번 위치 전부 다 플랫 레이로 자르면 밑에는 가볍게 떨어지고 위에는 무겁게 떨어져서 알아서 그 허쉬컷의 느낌처럼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3번, 4번 위치를 좀 다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3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헤어라인이 수직으로 서 있고 평평하잖아요. 여기는 레이어 표현이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잘 된다는 게 뭐냐면 더 과해지지도 않고 더 무거워지지도 않고 그냥 엘리베이션 자른 각도로만 돼요. 그래서 100% 표현되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한 150% 표현되고요. 여기는 한 60% 표현돼요. 구간마다 레이어, 같은 레이어 테크닉을 잘랐을 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헤어라인 모양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실제로 같은 길이 떨어지니까 아주 정확한 레이어로 떨어지겠죠. 근데 4번 위치가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4번은 4번으로만 묶지 않고 4번, 5번 이렇게 쪼개서 봐야 돼요. 왜? 여기는 3번이랑 똑같이 100% 표현되거든요. 4번은. 근데 5번은 2번이랑 똑같이 60%밖에 표현 안 돼요. 왜? 여기까지는 사이드인데 여기서부터는 톱이잖아요. 프론트. 그래서 우리가 두상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드 백이라고 하지 프론트 백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얼굴 앞쪽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이드 백 이게 두상을 나눌 때 기준이고 앞머리는 프론트 혹은 프린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5번 위치랑 4번 위치랑 차이점 4번까지는 연결돼서 이런 느낌으로 잘리지만 실제로 이제 5번 위치에서 떨어졌을 땐 더 무거워서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서 실제로 플랫 레이어 잘라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모양이 떨어져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두상에서 컨벡스 레이어로 자르지 않고 컨케이브 레이어로 자르면 다 어떻게 될까라고 놓고 보면 두상에서 전체 포인트에 있는 모든 모발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서 자르잖아요. 위로 올려서 다 이렇게 들어서 자르는 게 컨케이브 레이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컨케이브 레이어 잘랐을 때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번은 150% 표현되겠죠. 더 가벼워지겠죠. 자, 2번은 생각보다 무거워지겠죠. 왜?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무거워지겠죠. 자, 3번은요. 정확하게 표현되겠죠. 4번은요. 정확하게 표현되겠죠. 5번은요. 60% 정도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알고서 우리가 커트를 보면 저 머리 자르는 건 진짜 쉬워요. 자, 저거 플랫 레이어로 그냥 사실 플랫 레이어로 전체적으로 이 모든 부분 다 들어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 어떻게 자르면 돼요? 위로 들어서 컨케이브 레이어 자르면 되잖아요. 어떻게? 자, 두상을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이게 수직 수평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두상을 저희가 이제 분할하는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분할하냐면 자, 백이랑 사이드랑 백이랑 사이드랑 나누고 오버랑 언더를 나눠요.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상을 나누는 기본적인 구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오늘 자르는 머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모든 두상에서 떨어지는 이 머리는 자, 이 머리는 플랫 레이어로 잘라줘요. 플랫 레이어. 플랫 레이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플랫 레이어. 자, 플랫 레이어 잘라주고 이 사이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리버스 오버 디렉션하고 포워드 오버 디렉션이에요. 자, 라인에서 우리 플랫 레이어 넣어보는 테크닉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거 사스존에도 없고 베이지 커트에도 없거든요. 근데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되게. 레이어 많이 자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두상 위쪽에서 컨케이브 레이어 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딱 떨어져요. 저렇게. 그래서 기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가벼운 머리를 자를 때 우리가 어떻게 잘라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라인에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두상 위쪽에서는 컨케이브 레이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놓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쉽게 자를 수 있는 테크닉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은 저희가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서 질감 처리까지 보면 저희가 한번 머리를 잘라보면 자, 이제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백과 사이드를 나누는 것보다는 오버와 언더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위와 아래를 어떻게 나눠야 돼, 이거를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놓고 봤을 때 기준은 머리 전체를 좀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프 파팅으로 정확하게 반 나눠주면 돼요. 그 두상 꺾이는 부분보다 더 아래로 백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나눠주면 자, 전체적으로 라인이 어떻게 돼요? 라인이 적어지고 레이어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더 가벼운 느낌 되겠죠. 그러면 더 내려가면요. 더 내려가서 진짜 극단적으로 더 많이 내려가서 옥시피탈본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자르면요. 더 가벼워지겠죠.
그럼 적당히 나는 가볍게 하고 싶어. 그러면 골든 포인트. 이렇게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밸런스 느낌 보고 싶기 때문에 자 이제 저희는 하프에 가깝게 나눠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른다 그랬어요? 언더를 플랫 레이어로 자 리버스랑 포워드 오버 디렉션 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이드와 백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자 사이드와 백 비율 정할 때 보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어 톱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백이 많아지고 사이드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그러면 디자인 밸런스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앞에서 레이어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더 많이 당겨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를 더 많이 앞에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앞을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드를 많이 갖고 오는 거고 뒤를 무겁게 하고 싶다. 그럼 뒤를 많이 갖고 오고 사이드를 더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디자인 보고 고객이 어느 정도의 가벼움을 원했냐라고 놓고 보면 되고 저희는 이제 메스토이드 정도의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잡힌 상태에서 이제 플랫 레이어 실제로 커트가 들어갈 건데 저 잡아서 플랫 레이어 들어갑니다. 자 플랫 레이어라고 하는 건 고객이 정확하게 수평 수직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컬 섹션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쪽으로 당겨 왔을 때 자 지면에서 수직, 수평 될 수 있도록 잡아주죠. 그럼 떨어지는 길이는 어떻게 예상해요? 라고 하면 전에 잘라놓은 라인 가이드 정도 보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버티컬로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가벼움으로 떨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길이를 최대한 킵할 거예요. 오늘은 테크닉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섹션 버티컬로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마찬가지로 자 우리 리버스 오버 디렉션 하기로 했으니까 한 곳으로 당겨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섹션 바이 섹션으로 디렉션 이동해야 돼요? 한 곳으로 잘라주는 거죠. 예. 처음에 잘라줬던 그 위치로 잡아서 자르면 되거든요. 그럼 잡아준 상태에서 마찬가지 잡고 이번에도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내가 처음에 잘랐던 섹션 위치에서 커트 자 다시 떨어뜨려 주고 자 다시 여기 섹션까지 잘라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르면 레이어의 쉐입 어떻게 떨어져요? 트라이앵글 되죠. 왜? 뒤로 다 당겼으니까 앞으로 길어져서 앞이 짧아지지 않죠. 그래서 리버스 하는 거예요. 왜? 라인 잘랐을 때 앞쪽에서 짧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 잡고 잘라줘요. 참고로 요즘에 좀 샤기한 느낌의 중단발 자를 때도 되게 많이 자르는 테크닉이에요. 그럼 실제로 잘라보면 내추럴 볼 떨어뜨렸을 때 트라이앵글 떨어지는 거 느껴지고 자 여기에서 앞쪽으로 그대로 빼서 라인감의 느낌 보면은 어때요? 엄청 가볍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당겨서 어떻게 하면 돼요? 포워드 오버 디렉션 해서 잘라주면 되죠. 그럼 이번에는 포워드 오버 디렉션으로 잘라줄 건데 자 커넥션 할 건지 디스커넥션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넥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요즘에 커넥션 하는 느낌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디스커넥션 하려고 하기보다는 커넥션으로 커트를 자르려고 많이 보고 있고 자 그랬을 때 커넥션으로 자르면 밑에 라인을 보고 자르면 되지만 디스커넥션을 자를 때는 레이어의 단차를 보고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플랫 레이어 다시 잡았을 때 앞으로 당겨주고 다시 버티컬 섹션이었을 때 내가 자르고 싶은 층 느낌 정도로 커트.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체크하고 자 두 번째 섹션 마찬가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잡아준 상태에서 커트.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갖고 와서 자 갖고 온 머리를 갖고 왔어 커트. 자 잡아서 커트 잘라줍니다. 그러면 임의로 층 낸 포인트는 있지만 실제로 떨어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층 느낌으로 떨어지는지 볼 수 있고 이때 앞뒤 디자인 같이 보려면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되거든요. 딱 봐도 오늘 자른 머리는 어떻게 돼요? 엄청 네, 짧아지고 가벼워지고 뾰족해지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머리 자를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룰들이 있는데 어떤 룰들이 있냐면 자 머리 자를 때 사순 커트나 기본 베이직 커트는 하프를 무조건 메인으로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자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역별로 자르는 게 아니라 반면을 정확하게 잘라놓고 반대면을 자르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저희가 머리를 어떻게 자를 건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자른다고 하면 이제는 더 가벼운 레이어를 잘라야 되니까 컨케이브 레이어를 적용해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컨케이브 레이어를 자르는데, 자 컨케이브 레이어도 오버 디렉션을 줘서 원 포인트로 잘라요. 그러면 이면 자를 거면 여기 서 있어야 돼요, 반대면 서 있어야 돼요? 반대면. 왜? 당겨오는 게 정석이니까. 밀어주는 건 정석이 아니죠. 모든 커트를 할 때는 내 쪽으로 당겨오는 거지 반대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오고, 다시 온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그대로 버티컬 섹션 나눠줍니다. 자 나눠준 상태에서 자 밑에 가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무시하고요. 자 백포인트부터 그대로 올라와서 컨케이프로 들으면 전에 우리가 잘랐던 섹션이 나와요. 이렇게 전에 우리가 잘랐던 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갖고 왔을 때 이거는 뭐예요? 밑에서 방금 내가 자른 거. 이거는 뭐예요? 전에 잘랐던 거. 그러면 길이를 커넥션에서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 어디쯤 위치에서 떨어지는지 체크해 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체크해서 떨어지면 약간 가벼운 느낌의 허쉬컷 하기에는 살짝 길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랑 커넥션 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자르는 머리 기준으로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좀 더 나는 좀 더 짧게 잘라야지 해서 잡아준 상태에서 자 위에서 컨케이브 레이어로 밸런스 조정합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질까라고 놓고 이렇게 떨어져서 자 밑에 가볍게 떨어지고 위에 디스커넥션으로 레이어 생기죠. 자 허쉬컷이나 정말 가벼운 텍스처컷 자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버티컬로 잡고 이번에도 뭐예요?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이니까 처음에 잘랐던 섹션 위치로 모든 머리들 다 갖고 와서 잘라주면 되고, 자 이렇게 자르면 최종적으로 머리 다 잘랐을 때 쉐입은 뭐가 될까요? 컨케이브의 쉐입. 트라이앵글 되죠. 바깥쪽으로 길어지니까. 그럼 다시 잡고 쭉 올려준 상태에서 다시 커트. 자 마지막까지 자 섹션 잡고 자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모두 다 잡아준 상태에서 잡아서 커트 진행해줘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자 전에랑 차이점 뭔지 아는 사람? 전에 쉐입 뭐였어요? 전에 잘랐을 때 쉐입 라운드.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그래서 떨어질 때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왜? 볼륨감이 살아나죠. 왜 바뀌어요? 라운드는 두상에 감기고 트라이앵글은 두상에서 볼륨이 살고 이런 차이. 그래서 허쉬로 할 거면 트라이앵글 해야죠. 좀 볼륨이 사는 느낌을 할 거면. 전에는 좀 죽이는 느낌이었고 오늘은 좀 볼륨이 좀 더 사는 느낌.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쪽에 머리 잘라주는데, 자 앞쪽도 마찬가지로 저희 컨케이브 레이어로 이제 자를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디 쪽에 레이어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냐. 앞쪽에서 떨어지는 레이어 포인트를 잡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서는 버티컬 섹션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버티컬 섹션에 가까운 느낌으로 사이드랑 연결하려면 이렇게 섹션을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잘 보세요. 그대로 잡아 올려서 잡아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자르냐면 자 그대로 쭉 들어서 여기 사이드에서 잘랐던 길이가 있거든요. 사이드에서 잘랐던 길이. 이 길이에 맞춰서 커넥션을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컨케이브로 두상에서 들어진 상태에서 자 바깥쪽에 떨어지는 길이 보고 커트. 자를 거 많지 않죠? 5번은 자를 게 많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럼 떨어졌을 때 사이드랑 커넥션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무조건 사이드랑. 그럼 여기서 다음 섹션 잡아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위쪽이 길어져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아래쪽이 길어져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쉐입이 이렇게 들었을 때 라운드가 돼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스퀘어가 돼야 될 것 같아? 트라이앵글이 돼야 될 것 같아? 밸런스가 좋게 떨어지려면? 스퀘어? 그럼 떨어지면서 어떻게 떨어질까? 앞이 길어지지. 그리고 위에가 짧아지지. 그러면 트라이앵글 되면 앞이 많이 길어지고 뒤에가 많이 짧아지죠. 라운드가 돼야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느낌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어디 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지금 한 섹션 잘렸으면 모든 섹션 어디 쪽으로 갖고 와야 돼? 여기로 갖고 오면
점차적으로 길어져서 라운드가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섹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라줄 때 자, 앞쪽에 첫 번째 잘랐던 섹션으로 다 커넥션해서 자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잡아줬을 때 첫 번째 섹션으로 정확하게 갖고 와서 자, 가이드 체크하고 길이 체크하고 자, 잘라주시면 돼요. 커트 잘라주고, 자,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잡고 커트. 그리고 이때 커트하는 테크닉 알려주면은 여러분들 봐봐요. 잘랐죠? 디렉션 고정해서 잘랐죠? 그럼 이거를 내려놓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맞아.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디렉션을 고정했잖아. 근데 이걸 놓고 다시 잡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엘리베이션을 정확하게 잡고 디렉션 정확하게 잡아서 첫 번째 섹션 잘라서 고정했으면 이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 섹션 갖고 와서 다시 그대로 잡아서 그 섹션에 맞춘 느낌으로 잘라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놓고 다들 이렇게 갖고 오면 이제 아무래도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디렉션 하기도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웃라인 쉐입 어떻게 떨어졌는지 체크해 보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잘랐었지 전에? 라고 놓고 보면 반대편은 들어보면 이때도 어때요? 라운드 돼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자, 여기에서 자, 이 머리 지금 라운드 된 느낌 보면은 스퀘어에 가까운 라운드잖아요. 그쵸? 근데 떨어지면서 놓고 보면 자, 가벼워지죠. 그리고 더 내려보면 어떻게 돼요? 더 가벼워져서 자, 반대쪽보다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가벼워지지. 왜? 여기는 잡았을 때 라운드 각도가 지금 보면 굉장히 급격한 라운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와도 무겁잖아. 와도 여기서부터 가벼워지잖아. 떨어져도 거의 안 가벼워지죠. 그래서 얘는 무게감이 남는 느낌이라면 이쪽은 무게감 안 남아요. 완전 이제 텍스처가 더 부드러운 느낌의 텍스처로 떨어져서 더 질감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도 이제 동일하게 잘라줄 건데, 자, 반대편도 자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인 아웃라인을 늘 베이스 커트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를 고민하면서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반대편 자르기 전에 해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르기 전에 먼저 잘랐던 베이스 커트의 면을 보고 내가 이 머리를 갖고 어떤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야 될까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겠다. 이 정도로 나오고 여기에서 떨어질 거고 이렇게 보이겠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예상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쪽 저희가 커트 진행하는데, 반대쪽 커트 진행할 때도 어떻게 자르면 돼요? 똑같이 잘라주면 돼요. 한 면 다 자르고 반대면 잘라주는데, 한 면을 저희가 다 잘라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 한 면을 다 자르고 반대면을 자르는 이유. 뭐 다 맞고, 정확하게 저기서 더 설명하자면 센터 파팅을 중심으로 디렉션이 명확한 커트잖아요. 그럼 좌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면 자르고 반대면 자르는 게 밸런스가 더 완벽해요. 근데 다 맞는 말이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 뭐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생각해서 반을 먼저 자르고 반대편 자르는 게 훨씬 이득인 머리구나. 이것만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자, 이제 저희가 머리를 또 똑같이 동일하게 자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놓고 봐야 되는 게 사이드의 비율, 백과 사이드 비율 보면 되고, 실제로 살롱에서 자를 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건 뭐냐면, 자, 오버 디렉션으로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에서 자르는 머리니까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연습이 좀 많이 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 백과 사이드를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도 되거든요. 이렇게 섹션 안 나누고. 그게 더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해요. 네, 디렉션 많이 옮기지 않으니까. 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오메트리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버티컬 섹션 정확하게 쓰면서 자,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해주고, 플랫 레이어 잡았을 때 플랫 레이어 체크해주고, 자, 두 번째 섹션
자, 앞에서 버티컬로 또 똑같이 나눠주고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에서 잘릴 수 있게 체크하고 자, 마지막 섹션 갖고 와서 잘라주는데 이때 핑거 포지션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자, 핑거 포지션 정확하게 알려주면 잡았을 때 잡고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지금 보면 손가락과 손바닥이 수직이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수직돼 있죠. 수직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바깥쪽이 길어져요. 이렇게 하면 디렉션이 바뀌어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대로 잡고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 바이 포지션 고정하고 둘 정확하게 잘라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쪽에 잘라줄 거고 앞쪽도 반대편 느낌 맞춰서 정확하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머리 잘라줄 거고 자, 머리를 자를 때는 여러분들 엄청 섬세하고 꼼꼼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돼. 그게 느꼈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섬세하게 잘라주는구나, 꼼꼼하게 잘라주는구나 이런 느낌 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 잘랐던 거 체크해 보실 때 반대편에서 당겨 갖고 와서 가이드 맞춰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때는 왜? 우리가 지금 자르는 게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이니까. 그럼 이 길이 맞춰서 대략적으로 길이 체크하고 길이 체크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자, 수직으로 커트 자, 잡아서 두 번째 섹션 갖고 와서 잘라주고 세 번째 섹션까지 잘랐었거든요. 그럼 다시 정확하게 바디 포지션 세팅하고 자, 커트 다시 마지막 섹션 갖고 와서 내가 잘랐던 부위까지 정확하게 갖고 와서 자, 커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잘랐죠? 오버로 넘어가서 네, 반대편에서 잡았죠. 왜? 당겨오는 테크닉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정확하게 사이드와 백 나눠주시고 자, 나눠준 상태에서 자, 바디 포지션 이쪽에 고정되고 자, 고정된 상태에서 자, 베이스 가이드 하나 가까우는 쪽 섹션 하나 잡아준 상태에서 백에서 끊어주고 자,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자, 루트 온도 콤 자, 자를 때 손바닥이 나를 보게 세팅하고 커트.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커팅 앵글이 눈 앞에 있어야지. 높으면 어떻게 될까? 디렉션이나 각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바디 포지션 안 맞네 하고 세팅 다시. 자, 원포인트니까 다 끌어갖고 올 거고 끌어갖고 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잡은 상태에서 다음 섹션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갖고 온 상태에서 잡아주고 커트. 자, 다시 갖고 온 상태에서 커트. 잡아주고 커트. 자, 마지막 여기까지 갖고 와서 자, 잡아주고 커트.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자를 게 없겠죠? 자, 잘랐고 그럼 이제 고객 앞쪽에 와서 자, 앞에 쪽 머리 잘라줄 건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고객 앞쪽에서 정확하게 세팅되고 자, 패널 느낌들 어차피 여러분들 아니까 디렉션 아니까 제가 앞에서 커팅 앵글 잘리는 방법 보여주면 자, 잡았을 때 잡고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잡아서 먼저 커트 진행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섹션에서 네, 그대로 갖고 와서 앞으로 당겨주겠죠. 그럼 저는 밀어주는 건데 이렇게 밀어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가이드가 안 보여. 왜? 가이드가 어디 쪽에 있어? 몸 바깥쪽에 있잖아. 그래서 앞쪽에서 자르는 거예요. 가이드가 안 보여서 그럼 자꾸 가이드를 못 믿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커트를 몸 안에 두고 자르는 이유가 디렉션도 정확하게 있지만 이렇게 커트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가이드가 이쪽에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쪽에 있으면 내 몸 앞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디렉션도 어쩔 수 없이 좀 바뀌어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밀어주면 계속 이렇게 밀어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라주고 잘 잘랐으면 여기에서 자, 톱 쪽에 머리 버티컬로 잡아서 네, 들어 올렸을 때 자, 일정한 밸런스로 이렇게 떨어지면 맞겠죠. 해서 끝.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잘린 느낌 보면 자, 기존에 저희가 이런 허쉬컷 시리즈 잘랐을 때 옛날에 세령이랑 진진이 생각해보면 우리 뭘로 잘랐니? 얘들아. CBA랑 AC, AB 뭐 이런 거로 잘랐잖아.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 엄청 가볍죠? 엄청 가볍고 엄청 슬릭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C컬 드라이 했을 때 저런 느낌으로 하이하게 텍스처 주려면 우리가 질감 처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헤드씩 저희가 그려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자면 머리는 쉬워요. 어려운 커트는 절대 아니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커트인데 두상에서 나눠주고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커트,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플랫 네일로 커트. 자, 잡아준 상태에서 자, 쭉 들어서 잘라주는데 자, 잘라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라주는데 자, 버티컬, 자, 버티컬,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버티컬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잘렸죠? 네,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면 베이스 커트 잘라보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커트 다 자르면 뭐 하면 돼요? 결정리 하면 쉬면 돼요. C컬 넣지 말고 뭐? 쫙쫙 미는 테크닉인데 보통 이 모발을 밀 때 여러분들 저희가 질감 처리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저희 테이퍼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미는지도 중요해요. 뭐 50% 구가, 30% 구가, 그 다음에 뭐 10% 구가 이렇게 어디부터 밀 건지도 중요한데 이 모발을 밀어줄 때 어느 양만큼 모발을 밀어주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 5%, 1%, 뭐 1%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넓이도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뾰족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50%부터 들어갔을 때 1% 정도의 구간 모발을 갖고 쭉 밀어주면 얄쌍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좀 약간 전체적으로 텍스처가 뭉퉁뭉퉁한 느낌을 들게끔 하려면 저희가 50%부터 밀어줬을 때 10% 정도를 한 번에 잡고 밀어주면 좀 더 뭉퉁뭉퉁해지겠죠. 그러면 스타일에 따라서 테크닉에 따라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밀어줄 건지 그리고 어떤 가위를 쓸 건지 예를 들어서 슬라이싱 같은 경우도 이거 두 개 다 슬라이싱인데 다른 슬라이싱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더 뚱뚱하고 얘가 더 얄쌍하죠. 누가 더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아니요, 뚱뚱한 애가 더 많이 밀려요. 네, 얇은 애는 더 많이 잘려요. 그래서 이것도 뚱뚱한 애, 완전 얘보다 더 뚱뚱한 애도 있거든요. 완전 약간 고등어 같은 애들. 걔네들 같은 애들 쓰는 거는요, 진짜 밀면은 정말 쭉쭉 밀려요. 근데 이거는 약간 블런트 효과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친 느낌 표현되는 거고, 얇은 느낌 표현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블런트 썼을 때는 전체적으로 더 거친 느낌 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세 가지의 느낌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머리를 자를 때 좀 거친 느낌으로 테이퍼링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블런트와 슬라이싱 사이로 갈 건지, 아니면 슬라이싱 느낌 줄 건지 이것도 봐야 되고,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밀리는 구간은 어디예요? 슬라이싱 가이에서 여기서 배 앞부분이 밀리는 쪽, 여기는 잘리는 쪽. 그래서 안에부터 크게 열고 들어가면 많이 잘리는 거고 50% 정도 개폐해야 그 다음부터 밀리는 느낌으로 간다고 했고 10%로 가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얄쌍하게 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위 앞날만 이용해서 슬라이싱이랑 테이퍼링 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 자, 보통 제가 이제 질감 처리할 때 전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품을 안 사용하고 들어갈 건데 그 이유는 너무 가벼운 머리들은요, 제품을 쓰고 들어가면 오히려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품을 쓰면 모발이 붙잖아요. 붙으면
질감 처리를 했을 때 질감량이 많아지거든요. 질감하기 쉬워지거든요. 근데 안 붙으면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제품 바르지 않고 들어가고 자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머리를 잡았을 때 반부터 내가 진행을 할 건데 이 머리가 어떻게 디자인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는 볼륨이 생기고 여기는 떨어졌을 때 얘를 얄쌍하게 주고 싶은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밀리게끔 하고 싶은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얻은 결론은 가위가 들어가는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머리는 방향이 늘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이니까 살짝 밖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지만 얘를 내가 더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싶다면 자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50%만 열어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모발을 좀 많이 갖고 와서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더 기존에 들어갔던 것보다 더 얄쌍한 느낌으로 얄쌍하게 이렇게 끊어준다는 느낌을 잡고 가주면 돼요. 그러면 콤 섰을 때도 굵은 쌀 쓰는 거랑 얇은 쌀 쓰는 거에 의해서 또 바뀌거든요. 자 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와지죠. 근데 굵은 쌀로 들어가서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뭉툭해지죠. 그러면 얇은 쌀로 잡아줄 건지 굵은 쌀로 잡아줄 건지도 생각해서 잡아주고 자 가위 들어가는 방향 정확하게 잡고 하나 잘라주고 둘, 자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밀었어요. 자 그러면 떨어질 때 느낌 보면 어때요? 되게 엄청 고운 느낌이 떨어져. 뭉툭하게 잘려야 얄쌍하게 잘려? 얄쌍하게. 어떻게 자르면 날에서 50%만 사용하면. 근데 안쪽까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툭툭 잘리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지금 보면 테크닉 어떻게 들어갔냐면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은 여러분들 머리를 툭툭 자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데 약간 포를 뜬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포를 뜬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 느낌만 들어가야 돼요. 왜? 뭉툭뭉툭하게 잘리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머리에서 홀 생기면 빵꾸가 계속 나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목적은 좀 더 방향성만 만들어주는 거죠. 끝에 텍스처 이용해서. 그러면 나중에 잡아보면 알겠지만 머리가 가벼운 느낌이 드니까 옆으로 밀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섹션 더 잡아주고 자 여기서 떨어졌을 때 얘를 저희가 레이어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 층은 있거든요. 층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를 예를 들어서 더 밀어주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 위에서 얄쌍해서 예를 들어서 목에 좀 감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더 달라붙게끔 만들고 싶다 하면 위에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디자인 생각하면서 얘는 밀리는데 얘가 너무 뭉툭해서 이렇게 붙였을 때 안 붙잖아요. 그렇죠? 안 붙죠. 눌러보면 안 붙죠. 왜 안 붙어요? 모량이 많으니까. 그럼 어디를 제거해 줘야 돼요? 가운데 이 부분에 모량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잡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들어가는데 개폐야 50% 정도만 잡은 상태에서 자 밀어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밀어주는데 봐봐요. 어떻게 밀려요? 이번에도 포 뜨듯이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 양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감 처리할 때는 많이 하고 싶을 때, 얄쌍하게 하고 싶을 때 이거를 조절해서 어떻게 조절하냐면 100%, 80%, 60%, 40%, 20%, 10%, 0%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몸에 배게끔 하는 게 더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잡아보고 다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자 가위 걸 때도 잘 봐봐요. 모발 걸 때 한 번에 이렇게 딱 다 거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잘라야 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왜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똑똑 끊겨지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갈 때는 끝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머리카락 좀 비웠네. 어떻게 될까? 하고 놓고 보면은 들어가죠.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면
얼만큼 넣어줄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더 가볍게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고 느낌 보면서 오늘은 질감 처리를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느낌으로 작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무거워지는 부분들 정리해 주면서 한 번에 작업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작업 정리해서 이번에도 질감 처리되는 부분 보면 이렇게 정리되게. 자, 그럼 다시 느낌 잡아서 붙여보면은 붙기 시작하죠. 더 L사이즈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붙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위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처를 줬으면 안쪽이 슬림해져 있으니까 볼륨 들어갈 때 볼륨이 더 극대화될까 아니면 볼륨이 더 약간 빠지는 느낌이 들까? 아니죠. 더 극대화돼요. 왜? 밑에 얇아지니까 위에가 무거워지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떨어뜨려 보면은 반대쪽이랑 비교하잖아요. 라인의 무게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볼륨을 주게 되면 여기가 여기보다 더 무거워져요. 왜? 여기가 더 얄쌍해지니까 디스커넥션 된 느낌들이 좀 더 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했고 이 다음에 작업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볼륨이 생길 수 있도록 이너에서 그라가 들어갈 건데 이너에서 그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원래 섹션 엄청 두껍게 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혹은 손가락 한 개 정도 크기 정도 잡아준 상태에서 자,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가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밀려서 여기 부분에 홀이 많이 생기니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볼륨 생기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냐? 그대로 컨케이브 위치로 되어준 상태에서 가위 열어주고 하나 끝에까지. 그럼 손가락 빼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다시 둘. 자, 손가락 빼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셋. 작업해주고 다시 손가락 빠져서 넷. 작업해주고 잡히는 부분도 잡아서 여섯. 이렇게. 그래서 처리. 자, 옆에서 측면에서 제가 느낌 보여드리면 측면에 잡힌 느낌 보여주면 잡았을 때 잡고 자, 그대로 잡아서 올려주고 올려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좀 더 섬세한 느낌으로 잡아서 전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앞날만 열고 하나, 둘, 셋, 넷. 자, 보세요. 앞날만 갖고 작업하니까 빠질 때 어떻게 빠져요? 섬세하게 작업되죠. 가위 개폐랑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툭툭툭 잘리겠죠. 그럼 보고서 어느 정도 볼륨을 살려 이쁠까? 이렇게 놓고서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러면 섹션 정확하게 잡으면서 마찬가지로 잡고 자,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찬가지로 어떻게 슬림하게 얄쌍하게 빠질 수 있도록 잡아서 자, 전체 볼륨 잡아요. 자, 그럼 전체 볼륨 어느 정도 잡혔으면 자, 이제 앞에서 떨어지는 애들도 텍스처나 전체 느낌들이 좀 잡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으로 말릴 거면 여러분들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져야 이렇게 밀려줘야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밖으로 뻗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줘야 밖으로 뻗치겠죠. 그러면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만약 내가 안으로 넣고 싶은 거면 잡은 상태에서 이 면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밀어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처럼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렇게 밀리게끔 지금 잘랐으니까. 근데 앞으로 뻗치게 하고 싶다. 그럼 잡은 상태에서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앞으로 뻗치게 하고 싶었다면 잡혀서 잡힌 상태에서 자, 이 면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면 당연히 이렇게 뻗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뻗칠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디자인 위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해주고 모든 작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만큼 질감을 빼줄까? 내가 이걸 빼준 이유가 뭘까? 그냥 의미 없이 가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보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위도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잘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떨어지는 이런 앞머리들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넣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건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뀌는데, 만약에 그냥 슬림한 느낌으로 넣고 싶다면 잡았을 때 자,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위에서. 그래야 얼굴 쪽으로 떨어졌을 때 안으로 감기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좌우로 움직이고 싶은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가위는 무조건 미는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흐른다 라고 놓고 보면 돼요. 그럼 다시 이쪽 라인에서 잡고 자,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 맞춰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질감 처리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섬세한 느낌처럼 작업해서 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질감 될 때까지 잡아줘요. 단 아직 스타일링이 들어가진 않았죠. 이런 스타일들은 여러분들 질감 처리 포함해서 스타일링하고 마무리 커트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스타일링을 하고 질감 처리하고 마무리 스타일링에서 끝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질감 처리하고 스타일링하고 질감 처리하고 마무리 스타일링 또 해야 돼요. 왜냐면 텍스처가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감 처리가 2번, 스타일링이 2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머리 잡아준 상태에서 자, 아까랑 동일하게 잡고 여기도 밀려줘야죠. 밀려주게끔 작업해주고, 작업했을 때 작업됐던 양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자, 전체적으로 작업을 많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양으로 진행할 수 있게 들어가서 가위 열고 50% 구간 하나, 끝에까지 나오죠. 끝에까지 나오죠. 끝에까지 나오고 끝에까지 나오고 끝에까지 나오죠. 왜? 그래야 뾰족해지니까.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자, 요 부분 잡고 여기서 얄쌍해져야지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얄쌍하게 들어가 주고, 중간에서 끊어지면 전체적으로 머리가 파먹는 느낌처럼 떨어지니까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게 끝에까지 밀어서 모량 제거, 눌리는 정도 느낌 체크해서 눌리네 느낌 보고, 자, 잡았을 때 자,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안쪽에서 볼륨 생길 수 있도록 작업해주고, 자, 잡고 지금도 위로 들었을 때 끝에가 뭉툭하지만 실제로 떨어지면서는 좀 더 얄쌍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디렉션이랑 엘리베이션도 웬만하면 원래 커트했던 느낌들 정확하게 잡아서 자, 원만하게 작업될 수 있게 무거운 느낌들 좀 정리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 한 번에 잡으면서 보이거든요. 무거운 구간들이. 지금 보면은 가위로 연 상태에서 미는 게 아니라 닫아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닫아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닫아줄 때 올라가면서 다이를 딱 빨리빨리 닫아주면 툭툭 잘리겠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속도보다 닫아주는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밀리겠죠. 그런 것도 조절하면서, 중요한 거는 질감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감 처리의 그 느낌을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롱에서 요즘에 디자이너들 보면 질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위도 익숙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이걸 뾰족하게 만들고 싶은 건지 뭉툭하게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고객한테 어떠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느낌을.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할 때 질감을 잘하는 아이들이 요즘 다 머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질감 처리 느낌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체크해서 양쪽 같은 느낌 해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감 처리해서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질감 베이스를 만들어 놨죠. 그럼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드라이 하죠. 그때는 무슨 드라이요? 시컬 드라이 해서 어떤 식으로 블로우 드라이 하냐면, 자, 그냥 텍스처 느낌 살려서 진행해도 되고, 자,
자, C컬이면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C컬이잖아요. C컬보다 좀 더 J컬 느낌으로 잡아서 끝에서 한 바퀴 말고 빠지면 끝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말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텍스처 꺼냈을 때 레이어가 더 부각이 많이 돼 보이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피니싱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원칙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은 질감 처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세하게 얇게 최대한 멀리 약간 끝까지 밀어서 약간 얇게 떠보자. 이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블런트로 해도 상관없고 슬라이싱 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가위 앞날 이용해서 정말 천천히 밀어주는 그 느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그 질감 처리할 때 질감 처리하는 그냥 테크닉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내가 잡는 패널을 떠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봐봐요. 지금 멀리서 봤을 때 여기 뭉쳐 있고 여기 뭉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뭉쳐 있는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질감 처리를 하는 거지. 모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테크닉 동작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를 보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패널을 보고 어디가 뭉쳤지? 그거를 정말 섬세하게 보고 여기를 좀 내가 풀어줘야겠구나. 뭉친 데를 제거해줘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서 질감 처리해야지 아무 의미 없이 가이즈를 하면은 진짜 의미 없는 스타일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C2C 레이어잖아요. 레이어 투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이미 끝에가 가벼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일 내가 끝에까지 안 밀고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툭 자르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는 더 빵꾸가 심하게 보여요. 라인보다. 그래서 잡았을 때 중요한 건 무조건 스타트 된 데에서 끝에까지 밀어서 끝에까지 최대한 밀어주려고 하고 뜨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에까지 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 질감 처리 들어가. 오늘 자른 거 보면 두상 이렇게 감겨서 떨어질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라인도 레이어가 들어갔고 위에도 레이어 들어갔으니까 감길 거 아니에요. 가벼워지면. 그래서 감기는 느낌 잘 설정했으면 됐고 전체적으로 끝에 뽑은 떨어지는 느낌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끝에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야 돼요. 뾰족뾰족해. 왜? 그래야 텍스처를 넣었을 때 텍스처가 사는 느낌들이 조금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을 발라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제품 바를 때는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위주로 잘 발라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숙여달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앞에 텍스처 보이는 데 위주로 무조건 이렇게 다 바를 필요는 없고 앞에서 가닥가닥 지는 부분들 위주로 제품 전체적으로 발라서 텍스처 먼저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들어보면 텍스처가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질감 처리를 하고 이제 제품 바르는 이유가 기존에는 계속 질감 처리하기 전에 제품을 바르고 질감을 해왔었는데 이게 달라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얄쌍해졌을 때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품을 바르면 더 얄쌍한 느낌이 좀 떨어지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가벼운 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벼운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보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야, 무거운 부분 어디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지금 무거운 부분들 체크해서 보여주면 이런 옆에서 떨어지는 이런 라인들 지금 좀 무거워 보이고 그럼 무거운 부분 찾아서 자, 전체적으로 자, 무거운 부분만 질감 처리 들어가서 자, 질감 처리 들어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끝까지 밀어서 좀 얄쌍한 느낌으로 빼주고 자, 들어갔을 때 더 잡고 잡아서 다시 질감 처리 다시 질감 처리 들어가서 최대한 얄쌍하게 최대한 좀 거친 느낌으로 해서 얄쌍해져야 되는 부분 잡아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겉단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지금? 안 건드렸죠? 겉단 안 건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떨어지는 이 부분은 안 건드는 거예요. 왜? 여기 건들면 볼륨감이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수업 때 수업 집중하자 얘들아. 눈이 내가 되게 많이 달려 있어서 니들 조심해야 돼.
요즘에 제가 성격이 좀 좋아져서 화를 안 내는데 성격 나쁜 카이정 만나면 소문 한번 들어봐봐요. 원년 멤버 애들한테. 카이정 성격 어떠냐고. 저는 강의 중에 딴짓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내보내요. 집에 가라 그래요. 그리고 수업 때 다시 오지 말라 그래요. 안 봐도 그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중간에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다 배려해 주잖아요. 근데 가르쳐 줄 때는 제대로 배워야 돼.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 봤을 때 모량 빠지는 부분들, 떨어지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체크해서 떨어지는 느낌들 체크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볼륨감 잡았으니까 무거워진 부분들 실제로 내가 디자인 하는데 지금 좀 제약성이 생기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놓고 보면 자 이제 얄쌍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어딘지 체크를 좀 해야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거워서 전체 가벼운 느낌들이 얘네 때문에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체크해서 다시 가볍게 처리를 해주는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가벼워져야 되니까 잘 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볍게 전체적으로 걷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디자인할 건지 잘 고려하고 생각해서 가볍게 만들어줘요. 근데 좀 디자인적인 부분들 강조해서 좀 보여줄 거면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갈 거라서 저는 좀 가볍게 갈게요. 무거워지면 또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서 자 들어와서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좌우 보면 또 여기가 가벼워지니까 전체적으로 머리가 또 많이 가벼워졌죠.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주고 네. 저거 보내줘요. TV 앞에. 네. 고마워요. 예,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고마워요. 잡아서 이렇게 보면 차이 나죠. 좌우. 그럼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무거워지는 부분들. 무거워지는 부분들 정리해서 최대한 가볍게. 이때는 일부러 가위를 좀 개폐해서 이렇게 밀어서 어떻게 해요? 툭툭 잘라주죠. 왜? 가벼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얄쌍하게 밀어줄 때 있고 좀 더 가볍게 밀어줄 때 있고 근데 앞머리 부분도 가볍게 만들어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여기도 디자인 보면서 가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보면서 전체 느낌 보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이걸 표현해 줄까 고려하면서 잡아서 디자인 잡아주고 또 약간 잡아주니까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진 부분들 정리해서 가볍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볼륨 좀 더 살려야 되는 부분들 잡아주고 어느 정도 원하는 느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잡혔으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주고 스타일링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스타일링 들어갈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스타일링 위주로 들어가면 되는데 디자인 보고 갈 거니까 잡았을 때 목에서 떨어지는 네이프 이런 데 잘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잘 눌러서 눌러줘야 될 부분을 잘 수정하고 눌렀을 때 잡아주고 텍스처 좀 더 살리려면 여기에서 겉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엘리베이션을 많이 써서 이렇게 말아주면 전체적으로 더 텍스처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살아줘야 되면 잡아주고 얼굴 앞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잡아주고 자, 앞쪽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잘 잡아주는데 너무 막 약간
이런 스타일들은 슬릭한 느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텍스처를 진짜 좀 잘 살려서 피니싱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잡고 잡아주고 아까 볼륨 좀 살리기로 했던 부분들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마지막에 겉단 한 번 더 잡아주고 사이드 슬리카를 잡아주고 앞머리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이제 마무리 피니싱 하겠죠? 마무리 피니싱 할 거고 자 잡을 때 마무리 피니싱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텍스처랑 느낌 보고 가야 되는데 라인이 지금 너무 얄쌍하게 떨어지는 머리라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면 느낌이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꺼내줘야 되는지 생각을 잘 해야 돼. 꺼내줬을 때. 그래서 꺼내주고 고정해줘야 되는 부분들 체크해주고 체크해서 자 이런 부분도 얘가 어떻게 떨어질까 생각 좀 해봐서 이게 가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프레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텍스처 잡히긴 하는데 고정해 줄 때는 여기서 고정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손가락으로 봐봐요. 손가락 어떻게 쓰는지 잡고서 눌러주면서 핀치 주면서 텍스처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앞머리 프린지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서 떨어뜨릴 때도 그냥 막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전체 쉐입 보면서 전체 느낌 보면서 어떻게 떨어뜨릴지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반대쪽도 한쪽 다 만들었잖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약간 요즘 고객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레이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고객들이 이런 레이어드 했을 때 어느 정도 텍스처를 원할까? 잡아주면서 핀치 잡아서 텍스처 느낌 체크해주고 볼륨 웨이트 체크 봐주고 앞머리 보통 보면 다 마무리 스타일링에서 마무리 못해서 머리 스타일이 잘 안 나오는데 마무리 스타일링 하는 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보통 고객들을 나갈 때만 딱 기억하니까
잡아주고 머리 떨어지는 위치 잘 생각해서 고객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주는 거 중요하고, 텍스처 잡아줄 때도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정면에서 정확하게 보여줄 건지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이게 뒤에서 지금 레이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뒤에 떨어진 레이어도 앞에서 다 처리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떨어뜨릴지 보면서, 여기 트라이앵글 레이어 있었잖아요. 보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으면 트라이앵글 레이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주면 트라이앵글 레이어 나오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와서 전체 면에서 어떤 느낌으로 떨어뜨릴까 놓고 보면서 체크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체크 해주고,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진짜 어른이라서 조언을 해주는 건데, 뭘 할 때는 계속 집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걸 내가 해야겠다, 배워야겠다, 혹은 내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집중을 안 하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방법을 못 배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 써. 근데 다들 블로그 쓰는데 1시간 동안 블로그 썼는데 어떤 친구는 결과 나오고 어떤 친구는 결과 안 나오잖아. 이유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집중했는지에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업 끝나고 블로그 써요, 블로그 안 써요? 수업 끝나고 블로그 다 쓰잖아. 근데 내가 뭘 배웠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싶으면 그럼 마지막에 블로그 쓸 때 되게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뭔가 했을 때 늘 애매한 마음, 애매한 생각, 약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자꾸 사니까 뭘 했을 때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도 아니야. 한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거를 바꿔주고 싶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거나 집중을 못하는 애들 보면 저 친구 좀 내가 혹독하게 가르쳐서라도 집중을 좀 시켜야겠다. 이거를 제가 카이종 초창기 한 3년 차 때까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요즘은 저도 생각이 아예 바뀐 게 열심히 안 하는 거를 여기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애들 잘 가르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집중 안 하는 친구들 그냥 내비둔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게 사회의 진리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뭔가 하거나 뭔가 만들거나 뭔가 봤을 때 늘 좀 집중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고객 머리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피니싱 스타일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거의 나가기 딱 그 직전에 있잖아요. 그쵸? 마무리 딱 스타일링 들어가는 그 타이밍. 그때 진짜 2분에서 3분 정도만 내가 딱 집중해서 고객한테 진짜 나는 좋은 스타일 만들어주고 싶어,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해서 딱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면
고객이 느꼈을 때도 그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집중을 하는구나. 근데 딱 봐도 뭔가 막 머리 만지면서 다들 이러잖아요. 고객 머리 만질 때. 예를 들어서 이 머리를 내가 피니싱 한다고 하면 고객 더 뒤에 서서 괜찮으세요? 이러면 누가 좋아해? 그치? 뭔가 그냥 끝까지 집중해서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진짜 아, 너무 예쁘다.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납득이 된다.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고 고객님한테 아, 너무 예쁜 것 같다. 고객님. 이제 가셔도 될 것 같다. 너무 만족한다. 이러면 고객이 봤을 때 아, 얘는 진짜 몰입을 잘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카데미인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는 건 커트 볼 때도 분명히 다 바디 포지션 알려주고 다 섹션 잡는 거 알려줬는데 왜 못해? 집중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3레벨에 왔고 지금 이 디자이너 생활 이미 하고 있고 이미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도 바디 포지션을 모르고 아직도 엘리베이션 모르고 아직도 디렉션 모르고 아직도 섹션을 모르잖아. 그럼 그게 언제부터 왔겠어? 그 문제가 언제부터 왔을까? 우서마 1레벨 때부터 집중 안 해서 제대로 못 배우는 거야. 근데 올려줬지 다들 능력에 대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왜 올려줘? 여기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올리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올라갔다는 게 내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아, 얘 진짜 답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못할 것 같아. 그냥 올리자. 이게 태반이라니까. 태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진짜 진심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아, 너는 안 돼. 지금 안 돼. 더 배워야 돼. 이렇게 해주면 진짜 고마운 거고 그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건데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 봐준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보는 건 커트 오늘 자르잖아요.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면 세상에 남겨야 돼. 뭘 남겨야 돼? 블로그를 쓰든 인스타를 하던 아니면 수업 때 받은 걸 정리를 하던 아니면 내가 혼자서 연습을 해보건 해서 쌓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아, 오늘 수업 잘 받았다고 집에 가서 혹은 나가는 그 길에 릴스나 쇼츠 보고 있잖아. 그치?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아? 그게 남아? 안 남아. 그렇지 않아요? 릴스랑 딱 쇼츠를 보는 순간 거기에 몰입하잖아 다시. 그럼 오늘 하루 배운 게 날아가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딱 배웠잖아요. 그럼 최소 1시간 정도는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계속 리캡해보고 계속 생각해보고 계속 보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이거 수업 끝나면 저 이거 수업 안 가요. 니네 알잖아. 제가 수업 끝나면 어떻게 수업 끝나면 수업 끝났다 해서 밥 먹으러 가요. 저 밥 안 먹어요.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수업 있는 날 아예 밥 안 먹어요. 왜 밥 안 먹어? 여러분들 수업 끝나서 가잖아. 나는 내가 오늘 자른 머리도 다시 돌아봐요. 아, 이걸 내가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었을까? 오늘 스타일링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조금 더 예뻐졌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끝나고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끝나고 나서 저 저녁에 남아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12시 1시까지 오늘 수업 때 내가 자른 거 내가 가르쳐줬던 거 다 편집하고 다 해놓는 거 알죠? 그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다시 돌아보면서 아, 이거 용어 표현 이상했다. 엘리베이션 이상했다. 디렉션 이상했다. 여러분들은 절 보지만 전 절 못 보잖아요. 그쵸? 그럼 전 뭘로 봐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 보면서 아, 여기서 오버 디렉션 잘못했네. 여기서 핑거 포지션 잘못했네.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2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고객은 실력을 알아봐요. 무슨 실력을 알아보는지 알아? 몰입력을 알아봐. 아, 얘는 진짜 생각 없이 그냥 하네. 이걸 알아보고 두 번째는 실력을 못 쌓는 디자이너들의 특징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공부는 아카데미와 수업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결과물을 남겨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오늘 딱 마무리돼서 나갔을 때 내가 고객이라면 이 스타일 봤을 때 납득했을까? 그럼 이 커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과연 내가 이거를 16만 5천 원, 15만 원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 가격이 있잖아, 본인들은.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10만 원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면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아, 이거는 2만 원 받기도 애매한데? 이러면 누가 2만 원을 주고 해? 5만 원짜리 커트를 2, 3만 원에 하겠지, 고객은. 누가 만 원짜리 2, 3만 원에.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집중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딱
이거 하고 이제 들어갈 건데 저는요 딱 그냥 두 개만 집중해 주면 돼요. 첫 번째 데모 볼 때 설명해 줄 때만 집중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를 때만 집중하면 돼. 다 잘랐어. 그럼 놀아도 돼. 딴 거 해도 돼. 그리고 그거 딴짓 해도 돼. 내가 다 끝났으면 딴짓 해도 돼. 그리고 디자인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 베이스 커트 할 때는 다 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감 처리하고 스타일링에서는 안 봐줘. 이유가 뭐예요? 각자 개성대로. 내 개성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진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세령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걸 보려면 그냥 내비둬야 된단 말이야. 어쨌거나 뭔가 나오니까. 그 디자인은 평가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머리 했을 때 디자인은 평가하면 안 돼. 그거는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고. 베이스 커트는 평가를 해봐야 돼요. 과연 좌우 길이는 맞았을까? 좌우층은 일정할까? 질감 처리는 잘 됐을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스타일링까지 해보고 여기까지 완성해서 가는 시간 30분 드릴게요. 힘내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예, 힘내요.